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을 생각하며 식탁 위에 채소를 빠뜨리지 않으시는 분들께 오늘은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늘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채소들 중에 60세가 넘은 이후에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채소들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채소는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상태가 달라지고 약을 드시거나 만성질환이 생기면 어떤 채소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채소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피하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채소들 중에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삶의 교훈 채널입니다. 삶의 지혜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지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피망. 보기보다 까다로운 채소 피망, 참 색도 곱고 요리할 때 넣으면 맛도 좋지요. 비타민C도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이 피망이 은근히 속을 뒤숭숭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히 생으로 드셨을 때 피망은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망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위와 식도 사이를 막아주는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위산이 역류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지요.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망을 드시고 더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망이 가지과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지과에는 감자, 토마토, 가지 같은 채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에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이런 채소들이 관절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젠 피망은 절대 못 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째,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면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자극도 줄어들지요. 둘째,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속쓰림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피망 대신 속 편한 채소들로 바꿔보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요, 보기엔 화려하고 건강해 보이는 피망도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선 조금 까탈스러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첫걸음이겠지요. 2. 비트. 단맛 속에 숨은 주의점 비트는 색깔도 곱고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좋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이 비트도 나이가 들면 조금은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비트는 자연적인 단맛이 꽤 강한 채소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뿌리 채소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당분이 많아서 혈당에 민감하신 분들, 특히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고 그게 반복되면 몸이 금방 지치고 피로해지기도 하지요. 둘째,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옥살산은 신장결석, 그러니까 콩팥에 돌이 생기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혹시 예전에 신장결석을 알아보셨거나 콩팥 기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비트는 조금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해지자고 먹은 채소가 되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비트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건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트도 적당히 현명하게 드시면 좋은 점이 많은 채소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를 그냥 통째로 먹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또 비트즙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다른 채소와 섞어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지요. 그렇게 하면 당분이 희석되어 부담이 덜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비트는 분명 몸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
비트의 단맛 뒤에 숨겨진 당분과 옥살산을 이해하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한마디로 건강식도 나에게 맞춰야 진짜 건강식이 되는 겁니다. 3. 방울 양배추, 작지만 속을 뒤집는 채소. 방울 양배추, 요즘은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외국에서는 슈퍼푸드라고 부를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양배추의 사촌격인 이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암 성분도 많아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은 채소가 우리 소화기관에겐 제법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의 활동이 예전 같지 않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거뜬히 먹었던 음식도 요즘은 체하거나 속이 더 무룩하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방울 양배추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고 유황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느려진 상태에선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 심하면 스편비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익히면 특유의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그 냄새도 바로 유황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발효될 때 가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특히 속이 민감하신 분들이나 평소에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은 방울 양배추를 먹고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요. 그렇다고 그럼 먹지 말아야겠다 하고 단칼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울 양배추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첫째로 꼭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푹 삶거나 찌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유황 성분도 조금 줄어들어서 속에 부담을 덜 줍니다. 둘째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죽이나 부드러운 찬밥, 미음 같은 것들과 함께 드시면 부담이 훨씬 덜하지요. 그리고 셋째로 무엇보다도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몸이 받아들이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면 조금씩 늘리시는 게 안전하지요. 결국 방울 양배추도 사람처럼 성격이 있습니다. 겉은 작고 귀여워 보여도 속은 제법 강한 친구지요. 그런 친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까워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4. 오크라. 미끈미끈하지만 소화엔 부담이 될 수 있는 채소. 오크라, 요즘엔 국내에서도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는 채소지요. 미끈한 식감 덕분에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들 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나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크라가 나이가 든 이후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채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는 프럭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탄수화물인데 어떤 사람들의 장에서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가스나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크라를 드시고 나면 속이 더 더부룩해지거나 배가 아플 수 있지요. 둘째로는 오크라 특유의 미끈한 점액질 때문입니다. 이게 미역이나 다시마와 비슷한 성분이긴 한데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졌거나 틀니를 쓰시는 분들 혹은 여골란, 삼키기 어려운 상태, 사이 있는 분들에겐 오히려 쉽고 삼키기 힘든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입 안에서 왜 이렇게 미끌거려? 하며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셋째로는 이 오크라도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이 많습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 많이 쌓이면 신장결석,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지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결석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오크라는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식품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지요? 오크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적당량, 그리고 조리 방법을 잘 선택해서 드신다면 오크라도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푹 익혀서 부드럽게 만든 뒤에 소화 잘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는 느낌이 든다면 대신에 애호박이나 완두콩 또는 부드러운 그린 북한낭콩 처럼 소화가 잘 되는 채소로 바꾸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결국 오크라는 겉은 미끈하지만 속은 까다로운 채소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선 효자 노릇도 말썽꾸러기 역할도 할 수 있지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 아닐까요? 5. 마늘. 몸에 좋지만 약과 부딪힐 수 있는 식재료. 마늘은 우리 밥상에서 빠지면 섭섭한 친구지요.
반찬에, 국에, 김치에까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국민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를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어 천연 항생제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늘도 나이가 든 후에는 조금은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식재료입니다. 첫째로, 마늘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철물 땐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중복 효과를 일으켜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피가 잦아지거나 멍이 쉽게 드는 등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 중에는 아니, 나는 그냥 마늘 장아찌 조금 먹었을 뿐인데 하는 뜻밖의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째로는 마늘이 위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마늘은 향도 강하고 안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이 위벽과 식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트림,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을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럼 마늘도 안 되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마늘은 익히면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 푹 끓이면 특유의 매운맛도 사라지고 위의 부담도 줄어들지요. 또 적당량만 드신다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재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평소에 속이 약하신 분들은 마늘을 본격적으로 챙겨 드시기 전에 담당 주치의나 약사 선생님께 한 번쯤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결국 마늘은 말하자면 양날의 검입니다. 잘 활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뜻밖의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존재지요. 음식도 사람과 같아서 성격을 알고 다루면 좋은 친구가 되지만 성급하게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6. 토마토. 건강한 듯하지만 속을 자극할 수 있는 채소. 토마토는 참 고마운 채소입니다. 색도 곱고 맛도 산뜻하고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도 좋지요. 거기다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이나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무조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도 나이가 들어 위장이 예전 같지 않을 때엔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생각보다 산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토마토를 익혀서 소스나 수프로 만들면 산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에겐 참 불편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 또는 트림이 자주 나오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토마토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지요. 게다가 토마토는 가지과 식물에 속합니다. 앞서 피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지과 식물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일부 분들에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많이 드실 경우 관절이 뻣뻣하거나 쑤시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토마토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첫째, 덜 산성인 품종, 예를 들어 노란색이나 주황색 토마토는 일반 붉은 토마토보다 산도가 낮기 때문에 속이 약하신 분들께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마토를 너무 농축한 형태, 예를 들어 토마토 페이스트나 진한 케첩 같은 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산도가 훨씬 높아 소화기관을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셋째, 토마토를 드실 때는 산도가 낮은 음식과 함께 곁들여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달걀 요리나 감자 등과 함께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하지요. 요약하자면 토마토는 분명 유익한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이지만 위장과 관절 건강 상태에 따라 내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좋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나한테 맞느냐를 기준으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레디쉬. 아삭하지만 속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채소 레디쉬는 우리가 흔히 보는 무보다 작고 동그랗거나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겉껍질은 붉거나 보라색인 경우가 많지요. 요즘은 샐러드에 고명처럼 올라가거나 절임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접할 기회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에 개운한 매운맛이 있어서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시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레디시, 어르신들께는 조금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채소입니다. 레디시의 매운맛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자극적인 황화합물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복부 팽만, 트림 같은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겐 이 아삭한 레디시가 오히려 속을 뒤집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디시는 이뇨작용이 강한 채소입니다. 쉽게 말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많이 먹으면 몸속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나 신장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라면 레디시를 많이 드셨을 경우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레디시도 조리 방법만 잘 선택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채소입니다. 첫째,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속이 편안합니다. 자극적인 성분이 열을 받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가 쉬워지고 매운맛도 부드러워지지요. 둘째, 먹은 뒤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대신에 오이나 부드러운 잎 채소처럼 아삭하지만 자극이 덜한 채소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레디시는 겉으로 보기엔 귀엽고 산뜻하지만 조금 까칠한 성격을 가진 채소입니다. 소화기관이 예민하거나 수분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어르신들께는 살짝 조심스러운 존재일 수 있지요. 그러니 이 채소도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기보다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면서 나에게 맞게 먹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 아닐까요? 근데 보기엔 싱그럽지만 속사정을 알아야 할 채소. 근데는 시금치처럼 푸릇푸릇하고 줄기까지 선명한 색을 가진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채소지요. 실제로도 비타민 A, C, K,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들 합니다. 특히 혈압 조절이나 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곤 하지요. 그런데 이 근대가 어르신들에겐 생각보다 주의가 필요한 채소라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근대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결석, 즉 콩팥에 생기는 돌의 원인이 될 수 있지요. 특히 예전에 신장결석을 겪으셨던 분들이나 콩팥 건강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는 이 근대가 조심스러운 식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괜찮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체질에 따라선 적은 양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근대가 비타민 K를 매우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K는 물론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응고제 혈액을 묽게 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출혈 위험을 조절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근대는 몸에 안 좋은 채소인가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잘 조리해서 내 상황에 맞게 드신다면 근대도 충분히 건강한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익히면 옥살산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날로 먹기보다는 데치거나 국에 넣어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비타민 K와 약물의 상호작용이 걱정되신다면 식단에서 근대나 유사한 잎채소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미리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요. 근대는 겉으로 보면 싱싱하고 생명력 넘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체내 대사나 약물과의 관계까지 생각해야 하는 조금 복잡한 성격의 친구이기도 하지요. 나에게 맞는지 잘 살펴보고 요령 있게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식생활의 핵심이 아닐까요? 구, 양파. 만능 식재료지만 속에 따라선 불편할 수 있는 채소. 양파는 그야말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국에 넣어도 좋고 볶음에도 잘 어울리고 심지어 생으로 먹으면 특유의 매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워주기도 하지요. 게다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까지 높여준다고 하니 양파는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는 인식이 강한 채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파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친구가 되진 않습니다.
특히 생양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양파가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양파 안에 들어있는 황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위와 장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트림, 가스,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혹은 평소에 속이 예민하신 분들에겐 이 양파가 은근히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지요. 또한 양파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소화 속도가 느려지는 몸 상태에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엔 잘 먹었던 양파가 이제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방귀가 자꾸 나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괜히 양파 먹고 나서 오늘은 배가 왜 이리 뻥뻥하지 하셨던 날이 있다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부터 양파는 금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익혀서 드시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조리된 양파는 황성분도 줄고 식이섬유도 부드러워져서 속에 훨씬 덜 자극적이지요. 둘째, 속이 민감하신 분들은 다양한 양파 종류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운맛이 강한 흰 양파보다는 단맛이 도는 적양파나 쪽파 혹은 대파의 하얀 부분이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양파는 다정하지만 은근히 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상태와 잘 맞으면 든든한 건강 도우미가 되지만 잘 맞지 않으면 속을 살짝 뒤흔들 수 있는 존재지요. 그러니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이게 건강에 좋다더라라는 말보다 내 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먼저 살피는 지혜입니다. 이로써 9가지 채소에 대한 설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어르신들을 위한 식단 제안으로 이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 먹는 9가지 채소가 때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채소는 분명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지면 예전처럼 아무 채소나 마음 놓고 먹기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몸에 좋다더라는 말보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에겐 약이 되고 다른 분에겐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첫째, 조리 방법을 바꾸어 보고 둘째, 양을 조절해 보며 셋째,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습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조절만으로도 어르신들께서 더 편안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음식에서도 시작됩니다. 저희 채널 삶의 교훈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와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